그럼 눈밑지방 재배치하고 지방이식까지 하루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따로 하게 되면은 서로 간의 붓기가 이제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더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나닥은 나닥! 성형외과 전문의 윤석호 원장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할 때 지방만 재배치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셨죠? 지방 재배치 후에 지방 이식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 충분한 경우랑 지방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는 눈밑 지방이 얼마나 노화가 진행됐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저희 병원에서는 눈밑 지방 진행 정도를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1기는 눈밑이 그냥 살짝 볼록해 보이는 단계예요. 2기는 볼록한 부분과 꺼진 부분의 균형이 깨지면서 그늘이 좀 지기 시작하는 단계고요. 3기, 지방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눈물꼬랑 패임이 깊어지면서 다크서클이 눈에 띄게 확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1기에는 눈밑 지방 제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2기 정도가 되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로 눈물꼬랑 인대 교정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3기, 가장 심할 때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함께 지방 이식을 같이 해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결과가 좋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튀어나와 있는 지방을 꺼진 부위, 눈물꼬랑으로 옮겨서 고르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재배치할 지방이 애초에 좀 부족하거나 꺼진 부위가 넓으면 그 눈밑 지방의 위치만 옮겨서는 꺼진 볼륨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3기 이상 진행된 눈밑 지방 불균형의 경우는 지방이 심하게 흩어져 있고 또 함몰, 꺼짐도 크기 때문에 재배치만으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남게 돼요. 이럴 때에는 입체적으로 볼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방 이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눈밑 라인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매끈하게 이어지고 피곤해 보이지 않고 울퉁불퉁하지 않고 생기 있는 인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후에 하는 지방 이식은 꺼진 부위, 눈물꼬랑 앞광대처럼 볼륨이 부족한 곳을 입체적으로 여러 층에 나눠서 주입을 합니다. 특히 재배치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깊은 패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죠. 얼마나 넣는지는 환자분들마다 패임 정도, 이 안면 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눈밑지방 재배치하고 지방이식까지 하루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따로 하게 되면은 서로 간의 붓기가 이제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와 지방 이식을 함께 하는 것이 더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케이스를 같이 볼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3기, 얘기 드린 것처럼 눈물꼬랑이 좀 깊게 파이고 꺼짐이 심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효과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서 환자분과 상의하여 눈밑 지방 이식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은 따로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확연하게 인상을 봤을 때 환해 보이고 얼굴이 조금 더 어려 보이고 동안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할 때 같이 하면 좋겠지만 이미 눈밑 지방 재배치를 먼저 하신 지 한 달 정도 됐다면 아직은 그 수술한 붓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방 이식이 필요하다고 느끼셔도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회복 기간을 좀 지켜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볼륨 정도를 정확히 판단해서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흡수가 될 수도 있고 비대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 이식이라는 것이 원래 시간이 지나면 일부 흡수되기는 해요. 근데 저희는 지방만 넣는 게 아니라 본인 혈액에서 추출한 PRP랑 비율을 섞어서 이식하기 때문에 생착률이 우수하게 높아가고 흡수되는 비율도 훨씬 줄어듭니다. 만약 지방만 무작정 많이 넣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모양이 울퉁불퉁해지거나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PRP를 섞으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이식할 때에는 모든 지방 구획을 고르게 재배치하고 볼륨을 균중하게 채워 넣기 때문에 비대칭이 생길 가능성도 최소화합니다. 결국 이런 안정적인 결과는 전문의의 섬세한 테크닉과 시술 후 관리가 함께 뒷받침돼야 가능합니다. 요새 눈밑 지방 재배치 약간 위험하다 뭐 이런 글들도 많잖아요. 그죠? 뭐 안전한 수술이 맞을까요?
저한테는 눈밑지방 재배치는 굉장히 안전한 수술입니다. 상담을 오실 때 최근에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제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그것을 피하면은 그런 부작용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는 부작용이 너무 걱정되시면 되게 막연하게 그냥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을 오셔서 저에게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위험하진 않은 수술이구나, 그렇게 아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랑 지방이식은 그냥 지방을 넣고 빼는 단순한 수술이 아니에요. 얼굴의 구조와 볼륨을 입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재배치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이식을 같이 해줘야 훨씬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상 오늘의 나다 성형외과 전문의 윤석호였습니다.